이미지부터 인서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테마에서 이미지 있는 위치 다시 한번 봅니다. 스타일 시트가 있고 그 테마 밑으로 이미지가 있는 건 해당 영역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미지 폴더 안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리스트를 집어넣을 거니까 자, 요거 폴더 선택하시고요. 자, 임포트.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이미지 위치로 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료가 지금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위치, 그 기본 찾아가가지고 여기 이미지라고 하는 녀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포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교육자료 있는 위치 다운받으신 거 가셔가지고 이미지로 오시면 전체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셔가지고요. 열기 누르시면 이미지 바로 인서트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주고받고 지금처럼 임포트로 뭐 이미지를 한다거나 할 때 프로젝트가 온전하게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새로 고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화면을 주고받았으면 그 화면이 저장되는 위치가 있겠죠? 폴더가. 이미지 같은 경우 누구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테마 안에. 그러면 변경된 요소들만 내가 새로 고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해당하는 폴더를 기준으로 우클릭 리프레시 하시면 돼요. 테마도 마찬가지로 테마 기준으로 리플래시 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플래시 하시면 기준 잡아가지고 리플래시 했던 밑에 있는 녀석들은요. 오픈이 된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오픈이 덮여지고 닫기가 되고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폴더에다가 새로 고침을 했으면 열려져 있는 화면이 있다면 닫힐 것이고 그 다음에 테마를 새로 고침하면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는 테마가 닫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 군데의 폴더에다가 화면을 받았고 뭐 테마도 건드렸고 하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새로 고침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트 명에다가 새로 고침하시는 거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시다시피 어디로 들어갔느냐? 내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 밑에 들어가져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이미지를 쓰면 이 스타일 시트에 이미지를 썼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여질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이름의 이미지, 자, 확장자 이미지 아이디 보여주고 그 앞에는 이 이미지가 어느 경로에 있는 이미지를 썼습니다라고 하는 경로 저희도 같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웹에서도 단계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경로가 그 이미지 못 불러오고 나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경로가 잘못돼가지고 이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미지를 자 지금 프로젝트가 바라보고 있는 게 내 테마예요. 그 테마는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미지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적어도 이미 경로가 지정되어져 있으니 이미지 경로를 못 찾아가지고 못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로 작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다 테마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속성에 관련된 것 말고 이미지 자체를 쓰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속성이 엣지하고 아이콘하고 백그라운드인데 백그라운드하고 엣지는 앞에 로드 버튼이 있어가지고 저 세부적인 속성이 보여지는 거지만 아이콘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냥 값만 주면 되는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여기 아이콘은 이미지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해당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테마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인서트가 됐다라고 하면 뒤에 드랍 버튼 누르시면요. 그 리스트 나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볼게요. 사용하겠다고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경로는 이렇게 나한테 표현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이름과 확장자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경로가 URL 가로 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뒤에 드랍 버튼 눌러서 간단하게 선택하는 걸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 인서트하고 사용까지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경에 관련된 속성을 설명드릴 건데 배경은요. 세 놈 다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콘에서 그냥 이미지 선택하면 됐던 거 백그라운드도 세부적인 속성 펼쳐보니까 이미지 엣지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는 반복을 하고 스트레치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쓰는 건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화면에다가 그러니까 테마에다가 미리 보기로 디자인을 확인하고 넘어가서 체크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화면을 조금 새로 하나 만들어서 화면에다가 백그라운드에다 이미지 줄 때, 아이콘에다 이미지 줄 때, 그 다음에 엣지라고 하는 속성을 쓸 때 이거를 나란히 한번 값을 줘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요거는 부득이하게 제가 옆에 나와져 있는 속성창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가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로 실제 작업에서는 직접적으로 코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가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은 말 그대로 배경에 내가 표현하는 디자인을 확인하는 속성입니다. 여기에 리스트가 많은데 자 우선 크게 타이틀로 보면 배경에다가는 내가 이미지를 깔 수 있고 그라데이션 값을 줄 수 있고 컬러 값 하나 줘가지고 끝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제가 선택 안 해가지고 비어져 있는 두 놈이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이미지를 쓸 때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이미지가 테두리 보더 밑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서 영역이 확정되는 것하고 테두리 먹고 보더 먹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디테일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말 사용할 때 속성만 변경해보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괜히 헷갈리게 여기에서는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배경에서는 크게 이미지 그라데이션 컬러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배경에다가 이미지도 주면서 그라데이션도 주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주고 그라데이션도 주고 컬러도 만약에 준다. 이렇게 세부적인 속성이 다 때려 박혀서 들어가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체로서 예를 들어 내가 50에 50짜리 컴포넌트를 그렸어요. 여기에다가 배경으로 파란색의 컬러를 깝니다. 그런데 모두 줬냐? 요놈에다가 이미지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줬는데 이미지 사이즈도 50에 50이다 라고 가정하면 결국은 나한테는 누구 디자인이 보여지느냐? 자,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갔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백그라운드에 가까이 있는 녀석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보여주느냐? 이미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70에 70으로 키웠는데 이미지의 크기는 동일해요. 50에 50이면 그 사이즈의 영역만큼은 당연히 이미지가 보여줄 거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는 누가 백그라운드인 블루가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컬러를 주면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에 나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겠다? 요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컬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쓰면서 그라데이션 값을 주는 거 중복으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문법적 오류됩니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생각하셔가지고 배경에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컬러는 똑같아요. 컬러 쓰는 거 RGB 코드로 쓰실 수 있고 헥사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컬러 네임 줘가지고 배경값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라데이션은 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하고요. 어디부터 어디로 방향이 흘러나갈지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런 거 방향을 결정하고요. 스타트하고 엔드 컬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슨 색으로 시작해서 무슨 색으로 끝날 거냐 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 컬러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보면 스타트하고 엔드 컬러만 지정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좀 더 볼록한 이미지 보이려고 다른 컬러가 추가되어져 있는 디자인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 컬러 스탑이라고 하는 건 스타트하고 엔드를 제외한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속성들을 추가하는 건데 자, 요거 뭐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라데이션 마지막으로 편집기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선 앵글 결정하실 때 방향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방향값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고 넌 값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탑 바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앵글에 넌이라고 값을 주지 않는 것과 투 바텀은 동일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전 이런 거 없어요. 앞에 나와져 있는 게 스타트 컬러, 뒤에 있는 게 엔드 컬러예요. 제가 예를 들어 빨간색에서 노랑으로 끝나는 그라데이션을 보겠다. 그러면 여기 컬러 부분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빨강에서 노랑으로. 이렇게 컬러 변경하는 거 일일이 속성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컬러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하고 엔드 사이에 저희는 뭐 컬러를 하나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아니에요. 그냥 클릭하면 클릭한 대로 추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이렇게 넣어버렸어. 그러면 선택하셔가지고 자 드래그 빼시면 컬러 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 나는 50% 되는 지점에 컬러를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충 그 비슷한 언저리 찍겠죠. 뭐 처음부터 50 딱 찍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컬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집하시고 정확한 위치로 내가 적용을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 편집해서 그거 변경해가지고 편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라데이션 값 들어간 거 보면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고요. 스타트하고 마지막 엔드 컬러 중간에 추가되는 컬러 이렇게 문법 보실 수 있는 게 그라데이션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해요. 이 결과만 봤을 때는 말 엄청 복잡한데 이거 편집기로 한번 제어해가지고 보시면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요거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남았어요. 자, 이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면 가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건데 이미지를 자, 누구 집어넣을 건지 자, 우리 카피해서 본 교육자료에서 제가 한번 보면 조그만 거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조그만 거.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작은 이미지입니다. 사이즈 보면요. 15에 20짜리. 누가 봐도 제가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가 훨씬 크죠. 여기에다가 배경 속성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집어넣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 쓰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미지에 여기 이미지 URL에 뒤에 해당하는 이미지 리스트 찾으셔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늘리면 늘리는 대로,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반복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가 자, 이 이미지 쓰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선택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로 보여주느냐, 결과가 얘는요, 이미지가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는 리핏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를 배경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조금 적절한 결과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요 사이즈의 이미지를 화면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배경으로 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속성으로는 제어가 안 돼서 내가 이미지를 쓰긴 쓰는데 이미지 자체는 아주 조금 단순해서 굳이 이만한 사이즈로 이미지를 작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이 크기의 이미지가 누적돼 가지고 쌓이는 것과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한 1, 2픽셀 잘라 가지고 반복되는 효과를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다라고 해서 해당하는 사이즈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누적되는 거, 당연히 후자가 프로젝트에는 더 좋을 거라는 거. 그런 맥락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굳이 해당하는 이미지만큼 잘라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1, 2픽셀로 자른 저 이미지를 반복해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선택하면 그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높이를 맞추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체 사이즈의 반복이기 때문에 뭘 선택할 수가 있냐면 얘를 리핏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스타일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X축으로만 반복하겠다, 아니면 Y축으로만 하겠다,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리핏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미지를 선택하고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포지션이라고 하는 값이 있네요. 포지션,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왼쪽 상단에 들어가는 이 로고의 모습을 디자인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에 배경 흰색 깔려 있고 그 가운데 안에다가 로고가 딱 정렬돼 가지고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속성으로 한번 제어해 보면 우리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하고 컬러는 같이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면 백그라운드 속성에 우선 컬러 값 흰색 줍니다. 그럼 흰색 깔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씁니까? 저 로고 불러오겠죠. 로고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자, 우선은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무조건 리핏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가운데 하나만 딱 정렬되어져서 있으면 되니까 리핏 스타일에서 리핏 빼주겠죠. 노 리핏. 그러면 가운데로 오는데 이미지가 하나만 남는데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속성에 설정된 이미지는요, 디폴트로 위치가 어디에 자리 잡느냐? 자, 왼쪽 상단에 자리 잡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 내려오아서 정렬만 변경하면 돼요. 그 속성이 누구냐? 포지션입니다. 우리 온라인 잡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센터로 변경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작업이 속성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거 썼고 스타일은 노 리핏 처리했고요. 내가 포지션을 바꿨고 컬러는 흰색으로 배경에 깔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작성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 누군가 작업된 거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편집하고 수정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미지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다? 리핏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단순한 거 먼저 가볼게요. 아이콘. 아이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아이콘 속성입니다. 자, 뒤에 드랍 버튼 눌러서 간단한 거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여기 앞에서 뭐 위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제가 한번 선택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그러니까 영역 안에 텍스트에 아이콘이 붙는 거. 자, 그런데 이 아이콘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게 텍스트 왼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콘을 텍스트 오른쪽에 아이콘을 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텍스트의 상단에 아이콘을 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 아이콘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의 속성 제외하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아이콘을 그러니까 어디에다 둘 거냐? 아이콘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 첫 번째. 그래서 눌러보시면 아시다시피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예요. 만약에 제가 두 번째 하나 카피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는 아이콘이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요. 아이콘 포지션 속성에 어디로? 라이트로 이렇게 아이콘 포지션 속성으로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자, 원하는 위치로 갖고 내가 레프트가 원했으면은 그대로 놓으면 좋은데 조금 디자인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죠. 뭐가 거슬리느냐?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속성이 한 쌍이라고 그랬죠. 하나 가지의 더 속성은 뭐냐? 저 아이콘과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속성입니다. 그 속성명은 텍스트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이고요. 패딩이라고 하는 거 여백 주는 건데 텍스트 패딩이에요. 제가 요거 왼쪽으로 한번 20만큼 줘볼게요. 그랬더니 둘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위에 줬던 거랑 같은 값을 밑에도 한번 줘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라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텍스트 패딩이란 얘기입니다. 자, 패딩 값을 누가 받냐면 텍스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상태에서 레프트 20을 받으면 그만큼 간격 떨어져 가지고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20을 주면 여기에서 간격 밀려나가지고 20만큼 떨어지겠죠. 그런데 얘는 어디 있어요? 위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패딩의 값을 어디에다가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에 줘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패딩이라고 하는 거 속성 자체,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간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까지는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패딩의 값은 포지션의 값에 엄청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탑에 있으면 포지션에 탑이 있다라고 하면 텍스트 패딩의 값을 탑에다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연결해 가지고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라이트로 가던가 탑으로 가던가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모바일 쪽 관련돼 가지고 많이 위치를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텍스트 패딩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엣지라고 하는 속성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에다가는요, 또 누구 넣어볼 거냐면 얘 한번 넣어볼게요. 엣지. 그러면 해당하는 컴포넌트 사이즈보다 내 이미지 컴포넌트가 이미지보다 사이즈를 조금 더 훨씬 크게 하고 제가 엣지 속성에다가 저 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 테두리 부분 디자인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보더가 있어가지고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보더를 한번 빼볼게요. 자, 보더를 빼는 거, 디자인이 이미 들어가져 있는 보더 값을 안 주는 거는요, 두께 안 주고 단위 당연히 생략 안 됩니다. 스타일 넌 값 주는 거 우리가 보더를 이제 제어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드래그해서 늘리면 늘리는 대로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다. 아, 무슨 말이냐? 이 엣지라고 하는 속성에서 제어하는 값은
스트레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스트레치 엣지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쓰면 되겠다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미지가 늘어나는 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 다 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엣지는 요 값이 아주 중요해요. 엣지 뒤에 이렇게 픽셀로 붙을 값, 그러니까 픽스드 위드하고 하이트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금은 조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요 하나 카피해서 임의로 한번 줘볼게요. 픽스드 값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한 10 정도 넉넉하게 10만큼 한번 줘보면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미지가 보시다시피 라운드가 들어가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스트레치가 되면서 저 라운드까지 다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픽스드 값을 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여기 모서리 꼭지점에서 내가 위드하고 하이트 값 준 것만큼 픽스드, 고정적으로 못 움직이게 잡고 있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뭐 왼쪽 상단만 잡고 있고 오른쪽 하단만 잡고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서리 4개를요 내가 준 픽스드만큼 다 잡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한 10 정도 넉넉하게 줬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최소는 얼마로 줘야 되느냐? 자, 그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원리를 조금 다시 보면, 얘 라운드 내가 준 이미지가 늘어나면서 얘가 깨지는 거로 보면 얼만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최소 내가 디자인 라운드 준 것만큼은 잡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걔가 안 움직이고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디자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라운드를 주는 건, 내가 라운드를 얼마큼 줘서 디자인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생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과를 한 번만 봐볼게요. 제가 하나 카피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3 정도 줘볼게요. 3. 그러면 자, 결과가 3개가 다 다르죠. 안 준 거 10만큼 준 거, 3만큼 준 거 보면, 자, 3은요 깨지는 것도 아니고 안 깨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디자인이 라운드가 얼마로 디자인됐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보고 뭘 할 수 있느냐? 얘는 적어도 라운드 작업이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거나 같게 됐구나,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과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미지 작업을 해서 값을 뭐 크게도 줘보고 적게도 줘보고 해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는 데는 빠릅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예제로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라도 다시 한번 값을 이것저것 줘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경에 관련된 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반복이 되는 거, 엣지라고 하는 속성, 스트레치의 역할을 하는 거, 아이콘은 관련된 속성 같이 기억하시는 것까지 해서 배경에 관련된 속성을 마무리하는데, 여기 이제 속성을 쭉 봤더니요, 그것까지 하면 뭐가 남느냐? 얘네들 남아요. RTL이라고 붙어져 있는 이미지에 관련된 속성만 따로 RTL이라고 붙어있는 속성이 남는데, 이거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작업을 반드시 쌍으로 같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RTL은 라이트 투 레프트로 해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언어가 사용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로그아웃 버튼을 디자인했는데 로그아웃에 텍스트 앞에 이미지를요, 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있게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향성이 있는 언어로 바뀌었다, 뭐 예를 들면 아랍 것 같은, 그러면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이미지가
그대로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그렇죠? 이렇게 언어의 방향이 달라지는 상태라고 하면 이미지도 그 방향성이 변경이 돼야지만 자유로운 디자인,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 작업한 거 예로 한번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이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약에 방향성이 없고 그냥 아이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방향성이 있는 디자인에서는 원래대로 보는 아이콘의 작업을 해당하는 속성, 원래 속성, 변경돼서 결과가 필요한 거를 여기 RTL이 붙어져 있는 속성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방향성이 변경이 돼가지고 아이콘을 작업해서 딱딱 맞게끔 작업을 해도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너레이트 할 때 요거 옵션에서 자 제너레이트 마지막 항목만 볼게요. 만약에 해당하는 관련 이미지를 작업해가지고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use RTL 요거를 체크박스 선택하셔가지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본적으로 해당해가지고 적용해 놓은 것들을 불러와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너레이트 부분에서 여기 브라우저 선택하시는 거하고 RTL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됐을 때에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모든 이미지를 이렇게 방향성 있게 짝으로 작업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편집기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다른 문법이 아니라 컴포넌트 자체의 기본적으로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 그 속성을 사용하는 이 관련 문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우리 편집기에 여기 창으로 봤을 때는 컴포넌트 추가해서 그냥 결과 놓고 속성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창에서 이제 구성들이 있죠. 스테이터스와 유저 스테이터스, 뭐 체크박스 하나 있고요. 우리 만지지 않은 체크박스가 여기 2개 더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저 문법을 보실 건데 우선은 남은 시간에 스테이터스하고 유저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터스나 유저 스테이터스 자체 용어가 낯설실 수도 있어요. 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대충 뭘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접근은 가능합니다. 뭐냐 쉽게 생각하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값들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값. 그러니까 버튼에 기본적으로 노멀 형태 우리가 계속 봤던 거고요. 오버라던가 셀렉트 됐을 때 마우스 오버라던가 셀렉트, 뭐 푸시 됐을 때 이런 상태 값들이 스테이터스나 유저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런데 그냥 상태 값이라고 하면 스테이터스든 유저 스테이터스든 영역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2개가 구분되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버튼으로 여지껏 보기 때문에 나와져 있는 상태값의 리스트가 눈에 조금 있지만 어떤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리스트가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디자인의 표현을 위해서 툴에서 추가적으로 표현되는 상태값들은 유저 스테이터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들을 디자인하실 때는 각각의 상태값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문법을 봅니다. 자, 예를 들어 푸시 됐을 때의 상태값을 보면 자, 그냥 이번에 푸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노멀이요. 보시는 것처럼 항상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추가를 해버리면 아마 요렇게 2개가 리스트업이 될 거고 중복이 뜨겠죠. 그래서 다른 상태값을 추가하는 문법을 불러오실 때는 요거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상태만 선택이 됐는지. 그래서 푸시 한번 애드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상태값의 문법은 컴포넌트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상태값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상태값에 대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 컬러만 한번 바꿔볼게요. 배경 컬러 바꿔볼 건데 노멀일 때 배경이 없어서 아까 화면에서 구분이 조금 어려웠었으니까 제가 노멀일 때 배경은 흰색을 줄 거고요. 상태 값에 푸시의 배경을 그린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우스로 눌러가지고 푸시하면 그린으로 보겠다 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가지고 버튼 그려놓은 원래 화면 제가 한번 열어보면 마우스 푸시 눌렀을 때 그린으로 표현되는 거. 요게 상태 값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가이드를 받은 거예요. 노멀일 때 디자인, 오버하고 포커스일 때는 그냥 같은 요 디자인으로 보겠다. 푸시나 디세이블인데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이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점 컴포넌트 명이 디폴트 이제 기본의 상태면 봤던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버라던가 포커스일 때도 스테이터스의 마우스 오버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가로 열고 닫고 있겠죠. 그 다음에 포커스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태의 문법이 보여질 거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으로 가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거 그냥 카피해 가지고 붙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카피해서 붙여서 쓰려고 그러는데 폰트에 대한 속성을 한 줄 빼먹고 카피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냐? 포커스일 때는 폰트 속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커스 받았을 때 어찌됐건 간에 디자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네?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구 참조해가지고 상속받느냐? 노멀 값 받습니다. 근데 노멀의 폰트와 예를 들어서 오버일 때 폰트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얘네들은 디자인이 같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가이드대로 작업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에 동일한 상태 값을 포함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 걸 권해드리냐면 묶으세요. 그룹핑. 그래서 예를 들어 버튼에 마우스 오버하고 포커스일 때를 디자인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애드하면 말 그대로 우리 지금까지 봤던 문법이죠. 오버했을 때, 포커스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좀 전에 설명했었던 그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묶어서 한 번에 작성합니다라고 하는 건 뭐로 보시면 되지냐? 내가 오버하고 포커스일 때를 그룹으로 묶겠다라고 하는 체크박스 왼쪽 하단에 자, 멀티 셀렉터입니다. 우리가 유저 트리부트 받고 자, 멀티 셀렉터 요 녀석이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그룹핑에 관련된 구분자는 콤마로 구분이 되고요. 두 개를 같이 자, 이번에는 배경을 핑크로 한번 해볼까요? 핑크로. 자, 오버했을 때는 배경 핑크로 보고 그 다음에 푸시 눌렀을 때 그린 될 것이고 포커스 빠지면 다시 핑크로 되겠죠. 오버했을 때 푸시 눌렀을 때 빠져서 포커스 받았을 때 이렇게. 그런데 이 그룹핑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지금까지 컴포넌트를 버튼만 선택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셀렉터가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활성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만약에 컴포넌트를 이것저것 제가 선택을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컴포넌트들도 그룹핑 해가지고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는 뭐 이러이러한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동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컴포넌트를 묶어버리면 나중에 컨셉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한 번에 묶어버리면 나눠주는데 공수가 훨씬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성하실 때
이 컴포넌트가 다른 거를 그룹핑해서 작업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하는 작성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다만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동일한 상태 값에 대한 디자인을 표현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멀티 셀렉터로 묶어 가지고 작성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애드 셀렉터 창에서 제가 멀티 셀렉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이 CSS 클래스 셀렉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 계속 안 되고 있는 녀석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창 밖으로 가서 보면 애드 셀렉터 뒤쪽으로 요 녀석이 지금 계속 활성화가 안 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클래스까지는 우리가 버튼 컴포넌트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두 가지의 상태 문법은요, 버튼 컴포넌트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우선은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 거예요. 자, CSS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이콘을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나오는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화면을 보면요. 여기에서 얘가 보기가 좀 더 편하겠네요.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배치된 모든 것이 뭐냐 제가 선택한 게 버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디자인이 다 다르죠. 우리가 동일한 컴포넌트인데 디자인이 다르게 표현되는 건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웹처럼 아이디를 변경해가지고 디자인을 바꾸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린 무조건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아이콘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나오는 공통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디자인이 다르게 표현된다. 우리는 클래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셀렉터를 선택하면 자 옆에 박스처럼 된 게 활성화되죠. 여기에다가는 뭘 쓰는 거냐? 클래스 명을 입력하는 건데 클래스 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쓰고 ABC 쓰고 그러면 나도 못 알아먹고 나중에 배포가 됐을 때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공통을 제외하고 클래스로 씁니다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클래스명을 카피해가지고 디자인을 적용하는 건데 클래스명은 그래서 누가 봐도 뭐 때문에 얘를 명명했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클래스명 주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클래스명의 문법은 예를 들어 탑 프레임에 세이브하는 역할로 버튼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에 대한 클래스명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약어 씁니다. 약어 버튼이라고 하는 거 컴포넌트의 약어 소문자로 입력하고요. 자 가운데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위치 정보 줍니다. 탑 프레임 약자 대문자로 입력해요. 뭐 레프트 프레임 워크 프레임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코멘트 설명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소문자로 입력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한 문장,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카메라 형식으로 다시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그렇게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룰을 조금 맞춰가지고 입력하시면 적용하기도 쉽고 그 작성된 걸 보고 이해하기도 쉽고요. 편집하기도 수월합니다. 요 마찬가지의 룰을 이용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미지명이에요. 이미지명도 저 룰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시면요. 나중에 이미지 찾는 거, 수정하는 거, 작업하는 거 다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클래스의 문법은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하면 해당 문법은요. 자, 애드 눌러볼게요. 클래스명은 컴포넌트 뒤에 띄어쓰기나 뭐 콤마 없이 바로 점 클래스명 붙는 게 클래스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배경 한번 줘볼게요. 보라 한번 줘볼 건데 봤더니 폰트를 제가 그린으로 해가지고 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폰트 컬러까지 하나 추가해 볼게요. 흰색으로. 그러면 해당하는 클래스가 적용되면 나는 이런 디자인으로 보겠다 이 의미가 되겠죠. 클래스명의 적용은 클래스명만 점 필요 없어요. 클래스명만
해당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맨 위에 있습니다. CSS 클래스. 잘 안 보이시면 걸러주세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클래스 명만 딱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클래스 문법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add select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여기 지금 컨비네이션을 제외하고 모두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 마무리하고요. 요 두 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법 두 개만 남았어요. 이거 두 개는 버튼 컴포넌트로 제어할 수 없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다른 컴포넌트의 구조를 볼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지금까지 배웠던 거 실습 하나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법 두 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종료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아니시면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